5일 새벽 미국 군용기에 실려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얀센 백신입니다. 총 101만 회 분량입니다. 오는 10일부터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게 접종될 예정인데요. 얀센 백신 효과와 부작용 논란에 대한 궁금증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와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백신은 바로 맞는 백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접종에 대한 얘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접종 초기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접종이 속도를 붙이면서 일상생활의 복귀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고요. 또 정부가 접종률 동의를 올리기 위해서 시행한 인센티브에 의해서 국민들이 이제 바깥에서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러한 점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또한 초기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부분 해소가 된 것도 백신에 대한 어떤 많은 접종률 동의율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백신의 불안감을 이긴 것 같다라는 분석이신데, 자, 6월 백신 접종 일정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6월 7일 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1차가 만 60세, 64세에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고령자 위주로 이제 접종이 또 시작이 되고요. 화이자 1차가 30세 미만 군장병들에게 접종이 되는데 이미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미국에서 들어오는 얀센 백신을 30세 이상의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 국방 관료자에게 접종을 하는데 얀센도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바이러스 기반이기 때문에 30세 이상의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터는 30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 1, 2교사에게 화이자 접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30세 미만이기 때문에 화이자 접종을 통해서 희귀혈전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처음 접종에 들어가는 이 세 번째 백신, 얀센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상을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보다는 좀 남성에게 유리한 백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얀센은 우선 1회 접종이라는 또 좋은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얀센 같은 경우도 그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있었던 희귀혈전 위험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주로 많이 하고 희귀혈전이 대부분 18세에서 한 49세, 그러니까 50세 미만의 여성에서 주로 발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로 접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얀센이 주목받은 이유가 이제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또 얀센의 임상 결과가 비교적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항체 지속 기간이라든지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견해세요? 얀센은 1회 접종으로 우리가 만료를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임상 결과가 2월 말에 나왔기 때문에 항체 지속 기간에 이런 것에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또 얀센은 1회 접종인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그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 특히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이의 60% 이상의 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벡터지만 이런 희귀혈전 사례도 미국의 보고에 의하면 한 거의 100만 명 중에 3명 정도로 조금 더 희귀혈전 빈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요. 예방 효과를 보면 보통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90%대 예방 효과를 보이는 데 비해서 얀센은 60%대. 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얀센은 이제 아데노바이러스가 우리 DNA 유전자 물질을 세포로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미 아데노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많이 앓는 감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미 노출이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조금 아데노바이러스의 면역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작게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mRNA 백신이고 새로운 기술로 그 RNA 입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좀 더 강하게 해서 예방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숫자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가 접종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얀센 1회 말고 한 번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로서 어떤 견해가 지금 보이신가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러시아 스푸트니크 V도 다 2회 접종을 하고 있고요. 임상 연구는 얀센이 1회로 되어 있지만 지금 2회 접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회 접종 후에 좀 더 예방 효과가 올라가거나 변이에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2회 접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얀센은 아데노바이러스에 기반한
벡타 계열의 백신이잖아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와 상당히 유사한 백신인데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작용 면에 있어서도 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혈전 같은 거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희귀혈전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 다 보고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사람이 많이 노출되지 않은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한 것이고, 얀센은 인간의 감기 바이러스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네. 희귀혈전 사례가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나라마다 보고는 다릅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얀센은 100만 명 중에 3명 정도로 얀센이 조금 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 전에 아스피린을 먹으면 효과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겁니까? 네, 전문가는 접종 전에 아스피린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노바이러스 기반의 백신을 접종 후에 생기는 희귀혈전 사례는 우리가 면역 반응의 이상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네. 아스피린을 복용한다고 예방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희귀혈전은 혈소판 감소증이란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혈소판 감소가 오게 되면 출혈을 동반하기 때문에 네. 아스피린은 더군다나 우리가 그 응고를 예방하기 위한 출혈을 동반하는 그런 약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출혈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아스피린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을 수 있는 어떤 백신 환경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선택지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었는데 뭐 화이자 그리고 또 이제 얀센도 시작이 됐고 다음 때부터는 모더나도 도입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저희가 우열을 뭐 가려서 맞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내 순서 오면 그냥 순서대로 맞는 게 낫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백신은 본인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위험군을 접종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이제 연령별로 백신이 접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순서가 될 때 백신을 맞는 네. 것이 가장 좋고 단지 조금 본인이 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담당 의료진과 상의 후에 맞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장 큰 그 위험 요소는 이 변이 바이러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죠. 네. 이제 알파 그리고 베타, 델타, 감마, 델타. 어떻게 네. 보면 네 번째 바이러스의 맞습니다. 출현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을 하고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과거의 인도발 변이라고 합니다. 그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발 알파 바이러스가 우세종이었다가 이 델타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네. 전파율이 40에서 50%가 높다 보니까 확진자가 줄었는데 다시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될 확률이 높고 국내에도 아마도 우세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백신을 빨리 접종하는 것이고요. 네. 특히 이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1회 접종 시에는 예방률이 33%지만 네. 2회 접종을 하게 되면 아스트라는 60%, 그다음에 화이자는 93% 예방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이 아스트라제네카가 12주인데 8주로 단축을 할 것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부스터샷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도 가능한 한 2회 접종을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접종하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변이 바이러스 같은 감염 위험까지 고려를 한다면 덥더라도 이런 방역 수칙, 마스크 같은 거 잘 쓰고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ETY 천은미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